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각각에 해당하는 망신이 언제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 시기에는 욕심을 좀 줄여야겠다, 혹은 내가 이 시기에 이제 이성의 까만 손길이 나를 유혹해 온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와브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망신살 얘기예요. 사주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음양 오행부터 시작해서 목화토금수, 십신, 십성, 그리고 십이운성, 십이신살, 공망, 합충, 형해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신살은 사실 무속의 영역과 조금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12신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시할 만한 그런 신살은 아닌 것 같아요. 12신살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사주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내 사주에 밑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살 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도화살, 홍념살, 화개살, 반한살, 그 다음에 망신살을 할 겁니다. 이 12신살에 인격이 있었다면 가장 억울해 할 만한 신살이 오늘 말씀드릴 망신살일 것 같아요. 망신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좀 억울하다, 아니면 뭔가 좀 나한테 숭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망신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살은 아닙니다. 오히려 망신살을 잘 컨트롤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살이기도 해요. 최근에 우리 비 선생님이 망신살을 잘 이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화위복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망신살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망신살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사주에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는데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위치에 따른 의미와 내 삶에서 망신살 시기를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신살이 들 때, 우선 망신살의 현상을 좀 부정적인 걸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더 익숙해 하실 것 같아서. 망신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이성입니다. 돈을 잘 굴리다가 갑자기 삐끗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식을 너무 접하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망신살이 든 달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경우에는 삐끗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인데요. 이성은 보통은 바람과 불륜을 의미해요. 즉,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음에도,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망신살이 들었을 때 반드시 이 일이 뽀록이 난다 하거든요. 안 들킨 바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만 망신살이 들 때는 바람은 무조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킨 결과로 인해서 내가 신을 당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망신살의 부정적인 어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뭔가 여성에 대한 정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조를 생각했을 때 뭔가 여성에게 조금 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부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망신살이 들면은 이성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했던 것보다 여자가 그렇게 했던 거에 조금 더 기준이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바람이 난 여성분에게 망신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람과 불륜이 들켜서 집안이 풍비박산난다는 게 긍정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이 망신살은 그 의미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안 좋게 구전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망신살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할 망신살은요, 원래는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금이 없으면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바람 불륜도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바람을 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바람이 아니죠. 즉,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뭔가 나에게 내가 축적해놓은 부와 명예와 자산과 그런 건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과욕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 모든 문제의 원흉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망신살이 들 때 이성적인 부분에서 제가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망신살이 들 때는 그 결과가 100이면 100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신살이 든 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확장하기보다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드리면은, 망신살이 들 때는 모 아니면 도다. 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내 욕심을 조금 덜어낸다면 얘를 지키는 방향에서 이 망신살 시기를 잘 넘어가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기도 하고, 도인 경우에는 자, 이 시기에 내가 욕심을 부렸다, 큰일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 사주에 망신살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있을 때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어느 자리에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지에 오는 경우에는 이미 한번 조상의 자리에서 혹은 내 가풍에서 한번 미끄러졌던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할머니 때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확 꺾였다는 경우,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경우, 우리 집이 좀 어떠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심하게 구설수를 탔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년기 때 뭔가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거나 뭐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망신살도 잘 이용하면 좋은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전교회장을 하거나 학생회장 이런 걸 나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왕따 아니면 대외적인 인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월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월지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시기죠. 이 사회초년생 시기에 망신살이 있는 거는 조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관계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늘 위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신살이 20대 월지에 있는 경우에는 다소 인간적인 관계에서 한 번에 탁 풀리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내가 뭔가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지에 망신살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20대 초반부터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걸 계속 객관화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적어도 나로 기인한 리스크는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내가 인간관계 맺을 때 전략을 잘 세워놓는다면 오히려 망신살을 위기에서 기회로 쓰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일제의 망신살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성관계, 특히 배우자 관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성과 불륜 관련된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내 일지예요. 일지에 망신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람을 피는 것도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내 와이프 혹은 내 남편이 바람을 필 수 있다는 것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주라는 게 좀 신기한 게 내 사주에 어떠한 기운이 올 때 뭔가 나의 잘못으로 기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이벤트도 있지만 나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이벤트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 나의 리스크를 내가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좀 더 나아가서 외부적인 리스크에서 올 때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제의 망신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관계를 맺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제의 망신살이 끼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궁합을 좀 잘 보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궁합을 보는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이 사이 각각 사주를 볼 때 이 사주가 궁합을 볼 만한 조건인지를 먼저 봅니다. 즉 이성적으로 너무 혼잡하거나 혹은 너무 이성적으로 내가 너무 약하거나 그러한 식의 궁합을 논하기 전부터 이성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만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궁합을 보는 의미가 크게는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궁합을 보는 첫 과정부터 좀 단추가 잘 안 맞는 느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 망신살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저는 궁합을 먼저 봐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콘텐츠에 여기 보시면 이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 목록을 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지입니다. 내 내밀한 개인의 비밀 혹은 나의 그러한 은밀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지 망신살이신 분들은 늘 내 삶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야겠죠. 즉 아무에게도 나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가족 포함입니다. 물론 가족도 가족 나름이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시지에 망신살이 있으신 분들은 또한 자식과 관계가 조금 소원할 수 있습니다. 살은 절대적 영향력은 아니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경우에는 자식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실 때 나중에 자식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거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서 내 비밀을 말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 시지에 망신살을 깔고 계신 분들은 절대 아무나 믿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 사주에 망신살을 어떻게 찾는지를 봐야겠죠. 이걸 알아야 내 사주에 내 인생에서 망신살 시기가 언제 온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살은 기본적으로 삼합을 봅니다. 삼합이 뭐가 있었죠? 네,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일주가 첫 번째 신자진, 두 번째 인호술, 세 번째 사유축, 네 번째 해묘미 이렇게 있었죠. 요 삼합은 여러분들이 12신사를 보실 때 요 세 가지 굉장히 사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니까 요 네 가지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입이 닳도록 반복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사주에 임신일주라고 해서 저는 까마새 원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 같나요? 까마새 원숭이니까 저는 임신일주, 즉 일주라는 사주 만세력을 열었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 하는 이 글자의 밑에 글자가
임신금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가지 삼합 중에서 신자진에 포함되겠죠. 신자진에서 망신살은 해입니다. 즉 각각 삼합의 가운데에 있는 자, 오, 묘, 유 바로 앞에 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수니까 앞에 글자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자축인묘가 되니까 해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주에 오화를 깔고 있는 인모일주라고 하면 인오술의 오화의 앞이니까 타화겠죠. 일지가 신자진인 사람들은 해수가 망신살입니다. 일지가 사유축인 사람들은 신금, 일지가 인오술인 사람들은 사화, 일지가 해묘미인 사람들은 인목.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연으로도 볼 수 있고 대운으로도 볼 수 있고 월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대운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주 반세력을 내려보면 이상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보여요. 대운에서 망신 대운이 올 때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망신살의 현상들을 주의하고 내 욕심을 좀 다루는 10년이 되면 좋겠죠. 저는 임신일주이기 때문에 2019년 기해년이 망신이 든 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도 여러 가지 월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정해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해월은 저에게는 망신월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각각에 해당하는 망신이 언제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 시기에는 욕심을 좀 줄여야겠다, 혹은 내가 이 시기에 이성의 까만 손길이 나를 유혹해 온다 하면은 탁 쳐야겠죠. 자 그러면 망신살 활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망신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면 좋아요. 사람 앞에 서는 일, 사람과 무언가를 하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거나 아이돌이거나 댄서이거나 아티스트 중에서도 사람과 좀 많이 대하는 직업처럼 비견겁제에 망신이 들어있거나 혹은 편관정관에 망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사주에서 사람과 대하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 혹은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망신을 사용하시면 좋다. 내 사주에 편관, 정관이 망신에 해당될 때에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식신상관에 망신살이 오는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이성적인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망신살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신살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를 피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내가 잘 쓴다 싶으시면은 비처럼 원복동에서 1일 1강으로 넘어가는 이 미친 기적을 여러분들도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사주에 관련된 더 재밌는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으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인스타 많이 찾아주세요. 저는 도와도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녕.